뭐, 나한테 비밀로 해. 니들이 그럴 줄 알았어. 무철이 대식의 음성 메시지를 엿듣는 순간 오해는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매에 도끼가 서리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갑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니다. 무철은 규태 사무실 서랍과 금고를 모조리 뒤지지만 등기필증은 끝내 보이지 않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온 무철은 상가 앞 골목에서 대식을 마주칩니다. 무철은 급히 말문을 엽니다. 너 솔직히 말해. 규태 어디 있는지 알지? 대식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진정하라고 하지만 눈동자는 흔들립니다. 무철은 대식을 규태의 공범으로 의심하며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그 순간 미진이 달려와 아버지 대식을 대변합니다. 복권 때문이면 맞고소 할 거예요. 무죄라는 소리에 무철은 콧방귀를 뀌고 대식 부녀는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가게 안에서 대식은 배를 움켜쥐고 의자에 앉습니다. 미지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살핍니다. 숨겨둔 통증이 드러나며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미지는 준비해둔 삼계탕을 꺼내며 말을 붙입니다. 내일 엄마 생일인데 혹시 오실래요? 손녀가 할아버지를 꼭 오시라 말합니다. 대식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무철의 집에서는 모두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무철은 등기상 빌딩이 아직 규태명이라고 말하며 입술을 깨뭅니다. 미자는 조용히 무철을 위로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당신 돈도 찾고 언젠간 최 사장님 사죄할 날 올 거예요. 무철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길에서 미자와 금옥이 마주섭니다. 금옥은 뒤늦게 알았다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미자는 차갑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렇게 미안하면 말해. 최 사장님 어디 있는지 너 알고 있지? 금옥은 모른다고 답하지만 미자는 애 아빠라 금옥이 숨겨주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최 사장님보단 이가 날 속인 게 더 아파. 대식은 상가에서 금옥의 얼굴을 보고 걱정하며 묻습니다. 네가 중간에서 난 처하겠다. 금옥은 대식에게 친구로서 규태를 설득해달라 부탁합니다. 대식은 난처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카페에서 여원은 서울을 마주합니다. 정말 가증스럽다 서우씨. 여원의 직설적인 말이 터져 나옵니다. 석진이 회사를 그만둔 것도 자신을 떠난 것도 모두 서우 때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서우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응시합니다. 지금 보니 박 대표님 참 안쓰럽네요. 남자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만의 인생을 사세요. 서우는 카페를 나오며 태연한 척 하지만 마음이 복잡합니다. 집 앞에서 석진과 마주섭니다.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서우가 묻자 석진은 원래 생각했던 일이라고 답합니다. 서우는 자신 때문이라고 짐작하지만 감정을 숨깁니다. 미안한데 난 지금 너무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회사로 돌아가세요. 서우는 마음과 다른 말을 남기고 걸음을 옮깁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눈물이 맺힙니다. 대식의 집에서 아지는 엄마 생일에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대식은 그러자고 대답하지만 곧바로 통증이 찾아옵니다. 석진과 아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걱정합니다. 해숙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생일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아빠도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해숙은 못 이기는 척 허락합니다. 집 앞에 앉은 대식이 규태에게 전화를 걸지만 휴대폰이 꺼져 있습니다. 규태야 나다.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연락해. 무철이한텐 비밀로 해줄 테니까. 그 소리를 무철이 우연히 듣습니다. 대식이 규태의 도주를 도와주고 있다는 의심이 확실해지는 순간입니다. 다음 날 대식은 치킨을 포장하며 가족 모임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가능한 빨리 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집배원이 등기 봉투를 전합니다. 법원에서 온 소장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대식은 소장을 들고 무철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의 말싸움은 거칠어집니다. 무철은 음성 메시지를 근거로 의심을 확정합니다. 대식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결국 대화는 규태 문제로 귀결됩니다. 진태와 민용이는 짐을 들고 금옥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금옥은 편하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진태는 규태의 행방을 얼버무립니다. 민용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한편 규태는 등기 필증이 든 봉투를 챙겨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휴대전화는 이동 중에 떨어뜨려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규태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무철은 규태를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합니다. 긴장감이 마지막 장면을 덮습니다. 103회 예상 줄거리 바로 이어갑니다. 낡은 여관방에서 규태는 전화를 겁니다. 상대는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입니다. 등기 필증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규태는 돈이 급하다고 짧게 답합니다. 브로커는 흔적을 남기지 말라며 장소와 시간을 지정합니다. 규태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습니다. 동민이 아진을 찾아옵니다. 동민은 제주도 제안을 다시 꺼냅니다. 아진은 아무래도 어렵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왜? 혹시 한태아 그 사람 때문이야? 동민이 묻습니다. 아진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동민은 씁쓸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섭니다. 한편 해숙의 집에서는 생일상이 차려집니다. 아이들은 현관을 바라보며 아빠를 기다립니다. 대식에게서 조금 늦는다는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그 시각 대식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있습니다. 의사는 암 진단 결과를 설명하며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식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덜게 됩니다. 그는 해숙의 생일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일이 생겨 생일 모임에 못 간다고 전합니다. 아이들은 놀란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소식을 들은 해숙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웃어 보이나 눈빛에는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웃게 하려 장난을 치고 분위기를 띄우지만 해숙은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편 무철은 경찰서에서 규태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꺼져 있던 규태의 휴대폰 전원이 켜지자 경찰로부터 현재 위치를 알리는 연락이 들어옵니다. 경찰은 무철에게 말합니다. 신호가 잡혔습니다. 지방 인근에서 휴대폰이 켜졌습니다. 무철은 직접 규태를 잡겠다며 지도를 확인하고 차에 올라탑니다. 늦은 밤, 무철은 지방으로 급히 내려갑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치는 도로 위에서 그의 얼굴은 결연합니다. 규태는 약속 장소로 향해 등기 필증을 건네려 합니다. 봉투를 꺼내는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규태의 눈이 크게 흔들리면 놀라움에 굳어집니다. 불빛과 소리가 겹치며 장면은 긴장 속에 멈춥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무철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 예상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편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